저는 거울 앞에서 10번째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손이 자꾸 떨려서 매듭이 엉망이 되었죠. 오늘은 제 절친한 친구 민우의 결혼식이에요. 축사를 맡게 되어 영광이지만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준비해온 원고를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완벽해야 했습니다. 민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 곁을 지켜준 소중한 친구니까요. 현우야, 준비 다 됐어? 이제 출발해야 돼. 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저 축사일 뿐이니까. 아침부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냥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예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민우가 대기실에서 저를 반겨주었어요. 얼굴이 상기된 채로 신랑 복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와,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축하해, 정말로. 민우는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마워, 현우야. 내가 축사해준다니 더 의미 있을 것 같아. 내 신부 정말 예뻐. 꼭 소개해줄게. 신부는 어디서 만났다고 했지? 사진 한 번도 못 봤는데. 민우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깜짝 선물이라고 생각해. 오늘 처음 보면 더 놀랄걸. 그 말에 저는 그냥 웃고 넘겼죠. 민우가 신부 사진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그저 옛날 풍습을 따르는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묘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요. 하객들로 가득 찬 웨딩홀을 둘러보았어요. 화려한 꽃장식과 흰 의자들, 그리고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람들. 저는 축사 원고를 주머니에 넣고 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죠. 신랑 민우가 먼저 입장했고 이제 곧 신부가 들어올 차례였어요. 이제 신부 입장합니다. 사회자의 말과 함께 문이 열렸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신부의 얼굴을 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지수였어요. 10년 전 제가 죽도록 사랑했던, 그리고 갑자기 사라졌던 지수. 제 인생의 가장 큰 상처를 남긴 그녀가 민호의 신부로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얼굴이 창백해졌을 거예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희미해지고 지수의 모습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처음 만났을 때처럼 빛나고 있었죠. 지수가 단상에 올라 민우 옆에 섰을 때 그녀의 시선이 저에게 닿았습니다. 그 순간 지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저를 알아봤다는 걸 직감했죠. 하지만 곧 그녀는 시선을 돌려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곧 제 차례가 올 텐데 어떻게 축사를 해야 할지 막막했죠. 주머니 속 원고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그 종이 위에 적힌 축복의 말들이 이제는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신랑 측 친구 김현우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저는 기계적으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특히 지수의 시선이 가장 무거웠어요. 원고를 꺼내려는데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허둥지둥 원고를 주워들었어요. 그 순간 지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슬픔, 그리고 애원하는 듯한 빛이 보였죠.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신랑 민우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원고를 무시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우는 항상 정직하고 따뜻한 친구였죠. 누구보다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말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우에게 지수와의 관계를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저는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결혼식장에서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과거를 들추어낼 수는 없었어요. 신랑 신부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겨우 말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식은 계속 진행되었지만 제 머릿속은 1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지수를 처음 만났던 그 봄날, 우리가 나눈 약속들, 그리고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던 그 비참한 날까지. 대학교 2학년 문학 동아리에서 처음 지수를 만났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던 날, 그녀는 시 낭송회에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읽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맑고 깊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지수에게 빠져버렸습니다. 낭송이 끝난 후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고,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지수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섬세했습니다. 책을 읽을 때면 눈빛이 달라졌죠. 마치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녀와 함께한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캠퍼스를 걸으며 미래를 계획했고, 작은 카페에서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눴죠. 현우 씨, 우리 10년 후에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지수가 물었던 그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함께 있겠죠. 어디든 상관없어요. 지수만 있으면 돼요. 그녀는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수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졸업을 앞둔 겨울, 갑자기 지수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닿지 않았어요. 그녀의 집에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를 간 뒤였죠. 친구들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저는 미치도록 그녀를 찾아다녔습니다. 지수가 좋아했던 모든 곳을 돌아다녔고 연락처를 알 만한 모든 사람에게 전화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지수는 그렇게 제 인생에서 사라졌고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지수를 잊을 수 없었어요. 취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녀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는지,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민우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친구의 행복을 위해 과거는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부가 지수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화장실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진정하려 했지만 가슴속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창백했고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데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현우야, 괜찮아? 축사 때 많이 긴장한 것 같던데. 민우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며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에게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제 가슴 속에 숨겨왔던 지수와의 과거를, 그녀가 남긴 상처를 말해야 할까요? 아, 괜찮아.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니 긴장됐어.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어요. 민우는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내 축사 정말 좋았어. 좀 짧긴 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 민우는 제 어깨를 두드렸죠. 그의 손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배신자처럼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에게 웃어 보이는 제 모습이 너무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어디서 만났어? 갑자기 결혼한다고 해서 놀랐는데.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민우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지수는 회사 프로젝트로 만났어. 6개월 전에 미국에서 돌아온 지수가 우리 회사 컨설팅을 맡게 됐거든. 첫눈에 반해서 적극적으로 만남을 청했지. 놀랍게도 그녀도 나에게 호감이 있었나 봐.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됐어. 미국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지수가 사라진 이유가 유학이었을까요? 하지만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을까요? 축하해, 정말로.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민우는 의심 없이 제 축하를 받아들였습니다.
고마워. 이제 피로연 시작할 시간이야. 같이 가자. 저는 민우를 따라 피로 연장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어떻게든 이 자리를 버텨야 했어요. 넓은 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신랑 신부 테이블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수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앉아 하객들의 인사를 받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아 음식을 앞에 두고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가끔씩 지수 쪽으로 시선이 갔죠. 그녀도 저를 의식하는 듯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피로연이 한창일 때 화장실로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폭도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놀라서 돌아보니 지수였습니다. 현우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지수는 저를 조용한 테라스로 이끌었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지수는 어깨를 감싸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요. 지수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요. 민우의 신부가 지수 씨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침묵이 흘렀어요.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려 했지만 이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테라스에 선 우리 사이로 가을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수의 하얀 웨딩드레스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지금 이 순간 10년 전의 이별과 10년 동안의 공허함 그리고 오늘의 충격이 한데 뒤섞여 저를 압도했습니다. 왜 그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참을 수 없어 물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시선을 피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말하기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셨고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미국에 있는 이모님께 도움을 청해 급히 떠나야 했죠.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연락이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저는 지수 씨가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미쳐버릴 것 같았다고요.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어요. 아버지가 너무 자존심이 강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우리 상황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죠. 특히 현우 씨에게는. 현우 씨가 알면 분명 도와주려 할 테고 그러면 아버지는 더 상처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쌓여있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어요. 수없이 연락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제 비겁함 때문에. 결국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려서 용기를 낼 수 없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민우는 어떻게 만났죠? 지수는 흔들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우연이었어요. 회사 일로 만났고 민우 씨가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졌고 저도 이제는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민우에게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말했나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민우 씨가 현우 씨의 친구라는 것도 결혼을 결정한 후에야 알게 됐어요. 거짓말이죠. 민우가 저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저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을 텐데요. 지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민우 씨가 가끔 대학 친구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름을 들은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의도적으로 현우 씨에 관한 이야기를 피했을지도 몰라요. 아픔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어쩌자는 거예요? 민우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수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제 팔을 잡았어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민우 씨에게 우리 과거를 말하면 안 돼요. 그녀의 간절함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친구를 속이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요. 민우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는 제 가장 친한 친구라고요. 지수의 눈에 더 많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현우 씨, 저는 정말 민우 씨를 사랑해요. 처음에는 제가 현우 씨를 잊기 위해 그를 만나는 건가 의심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민우 씨는 제게 새로운 시작을 준 사람이에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지수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니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수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민우에게 말해야 해요. 나중에 알게 되면 더 상처받을 거예요. 지수는 절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결혼식 날에 이런 일을 알게 되면 민우 씨는 무너질 거예요.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적절한 때에 모든 걸 설명할게요. 테라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민우가 미소 지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두 사람 뭐해? 지수야, 부모님이 찾으셔. 민우의 순진한 표정을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와 지수는 서로를 힐끗 보았어요. 지수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 현우 씨가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지수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옛날 추억에 잠깐 빠졌네. 지수 씨도 문학에 관심이 많더라고. 민우는 아무 의심 없이 웃었습니다. 와, 정말? 지수가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너희 둘이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 민우의 순수한 말에 저는 더욱 괴로웠어요. 지수는 민우의 팔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들어가자. 춥네요. 세 사람이 함께 피로 연장으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수의 부탁대로 침묵해야 할까요? 어느 쪽이든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이 분명했어요. 피로연이 마무리될 무렵 민우가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현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오늘이 더 특별했어. 민우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계속 말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지수도 너랑 더 친해지고 싶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우의 초대를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더 의심을 살 것 같았죠. 결국 저는 신혼부부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어요. 민우와 지수의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을 연 건 민우였어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죠. 왔구나. 들어와, 지수가 요리 중이야. 집 안으로 들어서자 요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늑한 신혼집은 민우와 지수의 행복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 나란히 놓인 슬리퍼, 함께 고른 듯한 가구들. 모든 것이 그들의 새 출발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와. 민우는 저를 부엌으로 이끌었어요. 지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잠깐 긴장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현우 씨. 거의 다 됐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을 때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만 모르는 비밀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지수는 눈으로 저에게 신호를 보내는 듯 했고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 음식 먹자. 지수가 특별히 준비했어. 민우의 말에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어요. 대화는 주로 민우가 이끌었습니다. 회사 일, 신혼여행 계획, 앞으로의 꿈. 민우는 행복에 겨워 보였어요.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현우야, 넌 아직도 혼자야? 소개팅 한번 시켜줄까? 민우의 물음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싶어. 그때 지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죄송해요. 잠시 화장실에. 지수가 급히 자리를 뜨자 민우가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스트레스 때문인지. 민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잠시 후 지수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이 분명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약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냥 조금 피곤해서. 민우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하게 했나? 결혼식 준비하느라 많이 지쳤을 텐데. 지수는 민우에게 기대며 미소 지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사람이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내가 과거를 들춰내서 이 행복을 깨뜨릴 권리가 있을까요? 식사가 끝나고 민우가 와인을 가지러 부엌에 간 사이 지수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현우 씨, 민우 씨에게 말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민우를 속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적절한 때에 모든 걸 말할게요. 민우가 와인병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밝은 웃음은 우리의 무거운 분위기와 대조되었어요. 자, 특별한 날에 마시려고 아껴둔 건데 오늘 마시자. 그날 밤 민우의 집을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든 아니면 완전히 거리를 두든 결정해야 했죠. 집으로 걸어가는 길, 가을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수에게 연락했어요. 카페에서 단둘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지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대학 근처 카페였어요. 10년이 지났지만 그곳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늦지 않게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고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왜 갑자기 만나자고 하셨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민우에게 모든 걸 말하든 아니면 제가 당신들 곁에서 완전히 사라지든 결정해야 해요. 제 말에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머그잔을 잡았어요. 제발 민우 씨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럼 제가 사라지는 게 나을까요? 민우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를 속이는 건 제게도 너무 힘들어요. 눈물이 지수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수는 흔들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봉투였어요. 그것을 제게 건넸죠. 이건 뭐죠?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예요. 저 임신했어요. 충격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울음을 참으며 계속 말했어요. 아직 민우 씨도 몰라요. 어제 결과를 받았거든요. 현우 씨가 첫 번째로 아는 사람이에요. 왜 저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죠? 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건 과거로 묻어야 해요. 새 생명이 생겼어요. 민우 씨와 저 그리고 이 아이.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지수는 옳았어요. 이제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될 거예요. 제가 과거를 들춰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일 뿐이었죠. 축하해요. 정말로. 목이 메었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수는 고마움이 담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여전히 민우 씨에게 말할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조건인가요? 저는 당분간 민우와 거리를 두려고 해요. 이유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거예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지수의 눈에서 안도감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민우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이에게도 좋은 부모가 되어주세요. 지수는 눈물 어린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작별했어요. 거리를 걸으며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10년 동안 품어온 의문이 마침내 풀렸고 지수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때로는 사랑한다는 것이 놓아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천천히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민호와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지만 가끔씩 연락은 주고받았습니다. 몇 달 후 그에게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이 태어났다고 했죠. 간혹 지나가다 그들의 가족을 볼 때면 가슴 한 구석이 아직도 아프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